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돈을 불리는 방식이 아예 통째로 바뀔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미국에서 바로 그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걸고 엄청난 입법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또 저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법안에 들어가는 딱 한 줄짜리 문장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금융계를 꽉 쥐고 있던 거인들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도전자들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임이에요. 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 이게 뭐길래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은행들이 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지, 그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디지털 지갑에 넣어둔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자가 아주 높은 예금 통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부 투자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누구나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지갑에서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금융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전통은행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싸움의 주인공들, 두 거대 세력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양쪽 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전통은행들, 오른쪽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진영입니다. 목표부터가 완전히 정반대죠. 은행들은 이 보상제도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암호화폐 업계는 이게 바로 금융 혁신이고 또 자신들의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이 맞붙는 전쟁터가 바로 시엘레리티 법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안입니다. 지금 이 법안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한 로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선 은행 쪽 주장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경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6조 6천억 달러. 와,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천조 원에 가까운, 뭐랄까,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거예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 허용되면 바로 이만큼의 돈이 전통은행 시스템에서 그냥 징발하듯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권의 움직임도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재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여론을 만들고 심지어 주요 방송 채널에 광고까지 내보내면서 상원의원들을 직접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보상제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미래가 걸린 싸움인 만큼 이들의 반격도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13만 5천 건 이상.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면서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숫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 뒤에는 스탠드 위드 크립토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랑 사용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제발 빼앗지 말라는 메시지를 의회에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싸우는지 이 숫자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분기에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익이 무려 2억 4,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이 넘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수익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 금융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건 사실상 미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그야말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만약에 이 보상금지 조항이 법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전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거죠. 정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 싸움이 어디로 튈지는 복잡한 법적 해석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법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건 막았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보상을 주는 길은 열어뒀던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는 바로 이 회색지대를 활용해왔던 거고, 이제 은행권은 클래리티 법안으로 그 문마저 완전히 닫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면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집니다. 당장 이번 주에 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되긴 하는데 2026년에 중간선거라는 아주 큰 정치적인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처리가 그냥 하염없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최종 시행이 2029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오히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예상보다 확 빨리 나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 그냥 규제 하나가 생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 즉 전통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공존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돈의 미래, 그 통제권을 과연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혁신가들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을 지켜온 전통적인 기관들일까요? 이번 법안의 최종 결과가 아마도 그 첫 번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